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당사에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오전에 일정이 좀 늦어지셔가지고, 지금 차로 이동 중이세요. 그래서. 네, 곧 도착하니까요. 네. 도착하면서 전화로 말씀드리고, 밑에서 도착하면 계단 뛰어 올라가셔서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네, 계단 인터뷰 오늘 생생하게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저희가 영등포 을 유세 현장에 갔었는데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저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네. 자리가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유세를 했는데, 네. 6, 7배 온 것 같은데요. 6, 7배. 그러니까 국민보다 6, 7배의 시민들이 유세 현장에 참여해 주셨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김민석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여론조사 꽃. 유리하다기보다는 하여간 거기가 이제 빡빡한 데인데, 네. 이제 앞서는 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선거 시작하고. 예. 상황실장님인데, 예. 예, 근데 오늘 첫 여론조사가 나왔고,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한두 군데 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다행히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로 선거가 D-9, 이제 한 자릿수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첫째는 상승 추세는 명백하다. 그 이유는 심판 민심이 굉장히 거세다. 네. 둘째는 근데 상대도 예. 읍소부터 시작해서 지지층 결집, 그다음에 상당히 막말을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려는 사실상의 어떤 움직임, 이런 등등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판세의 기본 수치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단독 과반수 또는 최소한 1당을 목표로 했던 여기에는 지금 근접해가고 있는데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접은 해가지고 숫자는 말씀 안 해주시나요? 숫자는 저희가 그 전략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우세를 한 110개 정도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이요? 예, 지역에서. 근데 이제 백중이 워낙 많고 엎치락뒤치락해서 5% 한짝으로 들어있는 데들이 워낙 많아서 그 수치를 아직 변경이나 조정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4월 3일에서 4일 정도에 우리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 판세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전략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판세 분석을 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전반적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45.5,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34.7, 민주당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됩니다. 10%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지금 너무 들쑥날쑥한 게 많아서요. 갤럽 같은 경우는 또 정당 지지도 이런 게 더 전혀 달리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조사 기관 거를 신뢰하고 어디는 신뢰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들쑥날쑥해서 그렇지만 저희 자체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하면 상승 추세 내지는 심판 민심이 거세지는 거는 분명하다. 근데 전국적으로 10%를 넘게 어떤 앞서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아일보의 이 조사가 조금 민주당에게 좀 과도한 조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은 보니까 국민의힘 그런 동아일보 조사와는 상관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초반에는 우세한 쪽으로 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 너무 어렵다 하는 쪽으로 차라리 해서 위기감을 갖고 결집하려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어쨌든 그와 꼭 연동된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사는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 수치는 조금 더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주말 유세를 하면서 반성을 20번 이상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몸을 낮추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도 기울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해을의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각 총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거 때 면은 나타나는 또 선거 때 면은 하는 그런 일에 어떤 연장에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면은 예를 들어 이종섭 대 사건에 대해서 딱 찍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 협조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막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여전히 선거 막판에 어떤 이 읍소 뭐 작전성이라고 보고요. 네.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멘탈이 좀 무너진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지도부의 어떤 선거 지휘 능력이라든가 멘탈이 제가 볼 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개 쓰레기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죠. 쓰레기 14번. 그게 일종의 막말을 통해서 상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 일부 언론보도를 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멘탈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의 생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때에 어려워지니까 나름은 이제 강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읍소하는 이거를 투트랙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심리에는 초조함과 안정감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욕설도 쓰고요. 쓰레기라는 표현을 무려 14번이나 언급을 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발언을 또 소환을 했습니다. 범죄자 연대 이렇게 비판을 조국 대표하고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표심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될까요? 저희 지역 유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유세한 내용을 제가 나중에 좀 들어서 쭉 봤거든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 유세라는 게 와서 자기 후보 칭찬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 그 지역은 저잖아요. 저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이재명 조국 비판을 하고 그중에서도 조국 비판을 한 4분의 3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양반의 멘탈 속에는 본인의 일정한 컴플렉스 내지는 본인의 대결 심리의 상대로 정치검찰 시절의 그 프레임이 내심에는 그대로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를 정상적이고 균형 감각 있게 지휘하는 사람의 이 사고 프레임으로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 와서 사실은 조국 비판하고 조국 혁신당 비판하는 게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사실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 그때 오셨던 분들이나 심지어 국민의힘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제가 저 멘탈이 무너졌구나 봤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영등포에 와서 사실은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 얘기를 왜 하는가? 그것 좀 이상하네요. 연결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도 그렇고요. 갤럽도 그렇고요. 그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물론 이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붙어 있거나 조국혁신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둘을 합치면 40%가 넘는 지지율이 됩니다. 둘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월등한 지지율이 되는데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결국은 심판 민심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다가 중도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사실은 중도층 민심이 한쪽으로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총선에 있어서 큰 틀에서 이제 심판이라는 것에서 중도층이 큰 성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기반 위에서 민주당이냐 조국 혁신당이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뭐 좀 미리 알아보니까 기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로 50분 예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질의응답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 혼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실지. 질의응답은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자들 지금 뭐 도는 얘기가 그래요. 예. 지금 내용은 모르겠는데 보긴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채양명주, 특히 이종석 대사건 등등에 대해서 이건 국가적인 망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라든가 등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짐작컨대는 의료개혁,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 뭐 정원 얘기. 그럼 결국은 둘 중에 하나 할 텐데요. 의대 정원대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취한 2,000명 요게 잘했다. 아니면 내가 이거 조금 의견 조정할게. 그리고 이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 등등 여권이 건의한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민심이 요구하면 듣는다고.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 다 시의성이라든가 진정성에 있어서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려운 국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지켜보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한강벨트를 집중적으로 돌았는데요. 그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잡은 걸까요? 상대적으로 빡빡한 지역인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상에 있어서 상승 추세인 것은 맞지만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후 막판의 변수라든가 보수층 결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당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이렇게 막판까지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의 한강벨트, 그다음에 충청의 금강벨트, 그리고 부울경의 낙동강벨트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 이 세 벨트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벨트 뭐 이렇게 용인 쪽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때 민주당이 가장 우세한 지역, 우세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 벨트가 될까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강들이 다 빡빡하네요. 한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글쎄요. 가장 우세하다고 어디를 지금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도 그렇고 중부권도 그렇고 영남권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특히나 중부권과 영남권에 전통적으로 조금 더 빡빡하던 지역들도 굉장히 선전하고 상승세가 있는 것이 있어서 보여오고 있어서 어디가 더 좋다 이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실감 나는 현장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사과값 1위 국가를 만들었어요. 마이크 사과값? 사과값 1위 국가를 만들어서 사과값 1위, 그 다음에 감자값 1위. 물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씀드릴까요? 일단 사실은 경제가 정치나 또는 국가가 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심과 집중력이라는 면에서 빵점이죠. 그리고 관심과 집중력 이전에 이해와 인지, 상황 파악 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사실은 대파 논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심판 민심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이채양명주, 이종섭 장관 건 등등이 있긴 하지만 마이크 때문에 요거를 이쪽으로 빼서 있긴 하지만
경제, 물가 이게 굉장히 높은 차이로 1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꼭 선거가 아니라도 인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고 선거 자체를 그런 중심으로 풀고 진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몰아가잖아요. 네. 저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떠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한계는 있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대표도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회 차원에서라 그러니까 이 물가는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각각 품목에 대한 예. 관리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안 보이니까요.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예고됐던 거잖아요. 작년에 그 사과꽃이 일찍 피었고 냉해가 와서 많은 제대로 된 그 과수를 네. 딸 수 없고 그러면 값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요. 뭐 예측하고 가격에 대한 적절한 뭐 지원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입이나 하여간 여러 가지를 그야말로 패키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안 보였던 것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도하 보수 언론들이 전부 대파 심판론, 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 보면 보니까요. 그 심판 민심의 핵심이 이채양명주와 대파 경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대파 경제.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이른바 이제 민생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공약한 수강료 세액공제 요 내용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포괄을 했더라고요. 의미 있는 정책은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론으로서는 뭐 맞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저희도 괜찮습니다. 막 뛰어왔더니. 예. 거기 누가 혹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예. 그 일반론으로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특히나 이제 선거의 전면에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면서는 정책의 내용이나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이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대통령 민생 토론회 지금 몇십 번을 했나요? 24번 거의 했습니다. 뭐 전체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100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발표할 때마다 심지어 저게 뭐였던 거예요? 그 대학생들 기숙사 뭐 지원인가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구 던지는 식이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회의전 이런 것도 막 던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회법만 고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이게 공부가 안 돼도 너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요 뭐 저든 누구든 앉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두 가지 이슈를 갖고 얘기하면은 요새 평소 즐겨 쓰시는 용어들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지 않을까. 내용이 너무 없어요.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만한 어떤 공부가 안 되어 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런 정책이나 민생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모르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사전 투표가 5일, 6일 이제 양일 다가오는데요. 그 민주당이 이른바 후보 리스크가 조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여하튼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자면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양부남 후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본인들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당 소속의 후보들이 어떤 이유로건 어떤 내용이든 간에 네. 국민들께 이제 이건 좀 뭐지? 하는 우려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당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세종갑이나 네. 또는 이제 강북에서 우리 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명백히 사전에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알면서 네. 내용을 당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이 됐거나 누락이 된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당이 공천을 취소하는 걸 포함한 강력한 입장을 취해 왔고요. 네. 다만 현재 지금 제기되는 경우의 문제, 공영훈 후보라든가 네. 또는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네. 그게 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빼먹어버린 네. 그러니까 누락시킨 경우에는 첫째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예. 두 번째로는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거는 위법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고 네.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의 문제 제기를 제기하는 측에서도 요거는 요런 대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근거 있게 제시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선거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제기되는 쟁점들에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이거는 일단은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해 있고 지금 당장 네. 다른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네. 가령 양문석 후보군 같은 경우에 동작에 지금 김병기 의원의 상대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네.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그러니까 종합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이라면은 이른바 누락 네. 또는 재산 신고가 선관위 제출한 것이 틀려서 그것을 사후 수정, 네. 문제 제기 받고 사후 수정 이런 등등이 오히려 케이스는 양문석 후보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딱 명확하게 그거는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돼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후보건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건 설명을 해야 되는 네.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양문석 후보건과 이렇게 딱 아주 유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대등하게 적어도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자녀 어떤 대출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하필이면 그 김건희 여사의 가족 땅이 있는 그곳에 개발을 네. 해서 마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의혹이 좀 있는 것 같고 장진영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없는 합법적인 투자였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열 혼탁 이런 분위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정상 범주 안에서 선거 캠페인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양당 공이 평가할 때. 글쎄요, 과열 혼탁.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과거에 네. 우리가 고무신 선거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의 과열 혼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네. 보고요.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선거를 지휘하는 공식적인 지도부가 네. 작심을 하고 내놓고 막말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케이스 네. 같은 경우는 근자에 별로 보기 어려웠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이 실종된 선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를 봤더니 서울의 중도층 가운데 아파트 100채 중에 중위권 소득자가 살 수 있는 것은 6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56분. 56분. 제가 10시부터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선대위 끝으로 회의에 제가 가야 돼서요. 투표 참여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현재의 상승 추세라든가 심판 민심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민심은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수치로도 나타나지만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만 이것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꼭 투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당 100석 붕괴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 가능성이 몇 %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냥 과잉엄살 아닌가 싶어요. 네. 과잉엄살이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